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석한 우리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학원 관계자 여러분, 입시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그래서 우리 3층에도 그렇고, 서로 격려하고 또 인사하는 의미에서 우리 옆과 앞뒤로 서로 크게 박수 치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생이 많아요. 라고 한번 외치면서 한번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잠깐, 자, 시작. 자, 서로 옆과 앞뒤를 보면서 박수 치면서 자, 반갑습니다. 자, 고생이 많아요. 아유, 훌륭합니다. 예, 아우, 너무 여기 적극적으로 해준 인사 서로 간에 해준 가족끼리인 것 같은데 선물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물 담당 우리 학생. 선물 담당 학생 누구 어딨어? 자, 이렇게 안 나오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됩니다. 부탁드려요. 바로바로 선물 갖다 줘야 돼. 왜 단상으로 올라올까? 자, 빨리 선물. 자, 양말 하나 선물 갖다 주세요. 여기 이쪽에. 나를 자영시야 요 세 번째. 집중 안 하면 지금 시간 오래 걸려요. 또 바로 줄 겁니다. 준석이 화이팅. 자, 설명을 주신 우리 선생님, 그리고 오늘도 도움을 주는 우리 1학년 선배 학생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기 좋아요. 준석이 인기 좋아. 자, 오늘도 사회를 맡게 된 서울 웹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교황 이호석입니다. 저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박수 치나 보자. 그래. 저기, 준서가 저기 왼쪽에. 손 들어, 여기 여학생. 그렇지, 거기. 빨리 양말 갖다 주세요. 준서가 뭐하니? 빨리 양말 갖다 줘라. 너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 안 된다. 오늘 준석이 때문에 진행이 매끄럽게 안 될 것 같아. 저렇게 걸어가고 있어. 자, 3층에도 우리 적극적으로 한번 박수 치는 친구 있나? 한번 손 들어봐요. 자, 거기 선생님 한 분 선물 한번 주세요. 예. 아니야, 거기 3층이야, 준서가. 3층이야. 너 왜 그러니? 자, 오늘도 이 자리가 합격을 염원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본교회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도록 오늘 2차 설명회와 앞으로 있을 3차 설명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서울 웹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2025학년도 제2차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면 선물 바로 나갑니다. 자, 2차 입학 설명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SBS 웹툰 다큐 영상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하는 것은 우리 학교만의 루틴입니다. 네. 네, 참고로 작년에는 웹툰 매출 규모가 이미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예. 본 영상은 한국의 웹툰 르네상스를 주제로 한 영상으로 2년이 지난 영상이지만 전 세계의 관심과 그리고 정부의 지원 등이 담겨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EBS에서 본교 촬영 영상도 있으나 방영 전이라 공개가 안 되는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의 웹툰 산업 성장세를 촬영할 목적으로 그리고 한국의 최초 웹툰 학교가 생긴 점을 주목해서 일본 NHK에서 국영방송국이죠. 국영방송국에서 일주일 전에 촬영 섭외가 들어와서 저희 학교에 10월부터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본교와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밀착 취재 예정입니다. 1월에 방영 예정이고요. 일본에서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예, 영상이 확보가 되면 1월에 본교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기념품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1차 설명회 때 제가 질문을 하거나 또 열심히 듣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히 시작부터 선물을 주고 기념부터 많이 준비했으니까
잘 듣고 질문은 입학 설명에서 설명한 내용을 질문을 드리고 답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참고로 기념품을 받으면 학교 갈 확률이 높대요. 높대요. 별로 반응이 없네. 그럼 많이 받아가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오늘 1차 입학 설명의 순서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인사 말씀에 이어서 첫 번째 학교 교육계획 2, 두 번째 대학 입시 안내, 세 번째 입시 전형 육아 유의사항, 네 번째 면접 평가 안내, 그리고 이어서 면접 연습 방법, 그리고 예상 경쟁률 제한 3차 때 드린다고 했죠. 미리 알려드린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차 때 공개합니다. 물론 3차 때도 계속 이 부분은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술가의 멋진 외모를 갖고 계신 우리 전병현 교장 선생님 박수로 모시면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별명이 베토벤입니다. 네, 우리 교원 선생님께서 저를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수업 3시, 4시쯤 끝나고 또 이렇게 늦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부모님께서도 함께 동행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3층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또 학원 선생님들 계신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학생 지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갖고 계신 아마 안내 책자의 표지일 것 같습니다. 표지가 저희가 재작년서부터 준비한 내용인데 서울 웹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라고 하는 명칭과 또 서울 최초의 웹툰이라고 하는 부분, 또 웹툰 학교로서는 전국에서 최초인데 지금 교감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일본에서 먼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NHK 방송국에서 우리 학교를 이제 10월부터 취재를 해서 1월 5일인가요? 1월 5일 방영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웹툰 산업 또 특히 웹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학생들이 그 주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 내용은 사실은 교육과정 총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총론에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를 보면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웹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로 특화를 하면서 제가 단순히 대학 진학 또는 입직 이러는 것보다는 세계화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계화의 소통은 있어서 여러분들은 가장 잘하고 재미있어하고 또 좋아하는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게임 컨텐츠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의 재능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고 또 우리 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한 좋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1차 입학설명회를 가고 있고 오늘 2차인데 약 2주의 텀이 있습니다. 저희는 정보를 빨리빨리 드리고 또 우리가 신입생을 위한 학교 설명회를 거치면서 저희가 생각하고 또 학교에서 이런 부분은 학생들한테 제공을 미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사실은 1차와 2차의 텀을 2주 정도 둔 겁니다. 이제 3차는 대략 한 달 정도 되죠. 그러면 1차와 2차에서 얻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주역이 돼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서 대학 진학뿐만이 아니고 또 프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따가 이 대학 진학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께서 설명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를 거쳐서 향후 2년, 3년 후에 대학 진학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도 오늘 드리기 위해서 대학 진학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학교의 마스코트입니다. 캐릭터죠. 우리 학교 1학년 학생이 지난번 공모전에서 입상한 아티라고 하는 마스코트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중에 마스코트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애니메이션고는 있어요. 네, 그 외에는 별로 없는데 저희가 이 마스코트 캐릭터를 만들면서 우리 학교의 상징성도 담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교육하는 그러한 학습의 방향도 담았습니다. 저쪽 아티 옆에 있는 까만 점처럼 보이는 건 잉크병입니다. 뭔가를 그리려면 펜도 있어야 되고 잉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캐릭터인데 우리 학교 재학 중에 1학년 학생이 공모해서 당선된 내용이에요. 아마 그 학생은 지금 아마 일종의 그 프로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학생 한 명 한 명이 우리 학교의 주역이고 주인입니다. 저 역시 또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을 준비하면서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 또 이 자리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학생과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과거와 여러분들의 현재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오는 그러한 소중한 인연을 함께 하고자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공하는 대학 진학에 관한 내용, 또 우리 학교에 합격하기 위한 면접에 관한 내용, 또 실기에 관한 내용은 지난 1차 때 대주제에 관한 내용을 대주제 참고할 수 있는 도서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미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한 겁니다. 오늘 면접 부분을 또 우리 부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일반 학교에서 진행하는 면접과는 좀 다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면접이라든지 면접의 방식 이런 부분이 작년부터 새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조금 변화가 있지만 그러한 면접의 요령을 미리 터득하고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전형을 보면 미래인재 전형은 실기 위주죠. 실기 플러스 면접이죠. 거기에 뭐 출결과 봉사가 있지만 대신에 또 한 가지가 스와스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스와스 전형은 이제 중학교의 내신 과목 내신을 일부 반영하고 거기에 실기고사를 반영하고 또 면접을 반영하는 이렇게 전형인데 미래인재 전형과 스와스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징이 다른 애니메이션과는 다른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진로는 저희가 진행하는 교육과정뿐만이 아니라 대학 교수님의 특강이라든지 또 이 현장에 계신 웹툰 작가, 웹툰 애니메이션 작가, 그리고 웹툰과 애니메이션 게임 컨텐츠 분야의 회사를 경영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특강 위주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말에 28일은 우리 학교가 이 웹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로 탈바꿈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 1학년 전체 학생들을 데리고 견학을 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라든지 시설, 그리고 또 대학의 교수님들의 여름방학 특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작가, 대학 교수님들의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견문과 생각하는 또 상상하는 그런 힘을 더욱더 풍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이 늦은 시간에 우리 학생들 피곤할 텐데 우리 학교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부모님들께서도 일터에서 퇴근하고 아마 식사도 못 하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층에 계신 학원 관계자 선생님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 선생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학교의 입시 특징과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조금 깁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또 알고 있지만 우리 학교가 또 어떤 교육을 한다는 것들도 안내하는 것도 소중하기 때문에요. 자, 그럼 학교 교육계획 2는 1차 설명회 때 특색교육과정 학교 교육 방향 학생 학습 관리에 이어서 오늘은 첫째 학생 마음 챙김, 그리고 둘째 특색교육 프로그램, 셋째 본교의 장점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우리 학교의 학생 마음 챙김입니다. 청소년들은 두뇌 발달에서 이성과 감정 사이의 간극, 그리고 2차 성징으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 가정이나 친구 같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많은 혼란을 겪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창의적인 학생들은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죠. 본교는 이러한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마음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위클래스실 활동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꾸며진 상담실 내 휴게실과 집단 상담실 그리고 개별 상담실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집단 상담, 개별 상담으로 구분되어 보드게임, 데이즈, 나의 강점 찾기, 아로마 테라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용기를 내는 소중한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마 보일 겁니다. 본교의 위클래스실은 이처럼 놀이터처럼 학생들이 실제로 자주 놀러 옵니다. 이렇게 본교는 생활인성부와 위클래스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이탈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화면의 전문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화면에 보이는 팀을 꾸려서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치료비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는 아직까지 학교 폭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어서 특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네, 첫째, 다양한 특강을 진행합니다. 시나리오 작가, 연재 작가, 게임 기획자, 제작사 CEO, 교수와 함께하는 토크쇼, 진로 특강, 작가 특강, 제작사 CEO 또는 대학 특강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 4회에서 6회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색 있는 졸업 작품전을 운영합니다. 입직을 위한 스카우트 기회로 제작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고교 졸업 후 제작사 입직은 프로야구 고교 선수 스카웃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능력이 있는 친구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1차, 2차 실기대전 입상자를 대상으로 미리부터 스카웃 제의를 하는 제작사도 있었습니다. 제작사와 대학들은 입직을 위해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대학에 들어간다고 종종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교는 대학을 90% 그리고 고교에서 졸업 후 입직을 10%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진로의 방향성이 세부적으로 아주 다양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10%의 학생들을 위해서도 본교는 소홀히 하지 않고 또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제작사에 입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셋째, 스와스 페스티벌입니다. 본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작품 전시회, 공연,
세미나로 크게 나누어 예고, 미고 방송과 대학 제작사 등과 콜라보로 이틀에 걸쳐 진행을 합니다. 올해는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하며 전시회는 학생 작품 전시, 교사 수업 모형 전시, 그리고 올해 우수작품 지정까지 함께하고 장학금도 수여할 예정입니다. 공연으로는 유명 파페라틴 공연과 자율동아리 발표, 밴드 공연, 1인 1바이올린 학생들의 칸타빌레 공연, 그리고 체인버 오케스트라 공연, 그리고 예술계 학생들과의 찬조 공연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세미나는 학생 세미나와 전문가 세미나로 나누어 운영합니다. 예술개교 학교의 학생들과 공동 세미나를 기획 중에 있고요. 전문가 세미나는 교수, 작가, PD, 교사가 함께하여 웹툰, 애니, 게임 분야의 산업 분야를 통한 교육활동에 대한 방향성을 탐색할 예정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우리 합격생에도 그때는 12월 26일이면 여러분들 아마 합격이 발표가 나겠죠. 그래서 합격생에게는 축하의 의미로 전시 공연, 세미나 이 세 가지를 만끽할 수 있도록 스와스 페스티벌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학생 선물 하나만 갖다 줘요. 계속해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 너무 기특해. 첫 번째, 이게 회색, 프로티 입으시고. 넷째, 해외 탐방 기회입니다. 1학년 또는 2학년 때 3층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줄 때마다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네, 1학년 또는 2학년 때 일본으로 교육여행을 진행하며 확대된 문화체험과 그리고 일본 대학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교나 그리고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와 국제교류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제교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앞서 여러분들이 참여했던 스와스 웹툰 애니 실기대전에 일본 고교생을 대회에 참석시켜서 국제대회로도 승격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한다면 스와스 웹툰 애니 실기대전의 그 재학생 부분에서 일본 학생들과 실력을 겨뤄볼 수도 있습니다. 예정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학교에서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대사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일본 대사관 학교 방문 프로그램으로 문화체험하는 기회도 7월달에 가졌습니다. 다섯째, 세계대회 진출을 위해 적극 지원합니다. 올해 1학년 대상으로 2회 스와스 실기대전에 고교 부분에서 입상한 5명의 학생을 한 팀으로 꾸려서 전문 강좌를 무료로 40시간 개설 운영하고 내년 고치원 만화대회 예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만약에 진출을 한다면 일본 2박 3일의 체류비도 학교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4월에 진행하는 홋카이도 치토세 공항 애니메이션 영상 대회에도 희망하면 누구든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고 방과후 학교를 개설을 했고요. 작가 역량을 키우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렇게 진출할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치토세 영상 대회는 지금 방과후 하면서 학생들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었고 전문가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6번째 본교의 저작권 교육입니다. 웹툰 만화 게임 작가를 위한 저작권 교육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함께 진행해서 유명 작가도 성공할 때 계약서로 인한 실수로 인해서 경제적 성공에 실패하는 좀 멀어지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진행합니다. 7번째 음악적 소양 증진입니다.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스와스 칸타빌레 프로그램으로 1인 1바이올린 교육을 교과 창체 시간에 진행하고 매년 연말에 진행하는 스와스 페스티벌에서 공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음악적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인버 오케스트라, 밴드부, 자율동아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예술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방송부, 신문동아리, 외국문화탐구부, 애니 연구부, 문화창작부, 게임애니 음악탐구부, 캐릭터 창작연구부, 코스프레부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7가지 특색 프로그램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주 숨차네요.
자, 여러분도 특색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고 싶죠? 그렇죠. 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서로 간의 에너지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한번 파이팅 한번 외쳐봅시다. 파이팅! 오케이, 좋아요. 자, 저쪽에 저 두 손 번쩍 든 친구한테 저 선물 하나 주시고 3층에도 저기 맨 뒤에 친구 먼저 손 든 친구 왼쪽에 제가 바로 봤을 때 왼쪽에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운을 팍팍 불어넣어 주려고 제가 좀 오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본교 장점입니다. 네, 저희 학교는 기숙사가 없는 좋은 학교입니다. 네. 한 울타리 안에서 특정한 학생들과 원하든 원치 않든 학급에서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늦은 시간까지 같은 공간에서 교육하고 식사하고 잠을 자는 것은 다양성 측면에서 그렇게 썩 좋은 것만 아닙니다. 저만의 생각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통학과 학교 시간에 친구들과 나누는 또 대화도 소중하고요.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후에 또 우리는 또 편의점에 가서 간식도 먹고 이러한 일상도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환경의 다양성 그리고 부족한 실력을 보완할 수 있는 외부 문화나 교육 경험도 존중받아야 하며 안정적인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일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거리 통학이나 밤늦게까지 집중 훈련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학폭 예방과 정서적 안정 측면에서는 이러한 부족함이 오히려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숙사가 없는 학교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다 멘트에다 공감이 되시나요? 네,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감사하고요. 자, 기숙사 없는 좋은 학교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기숙사 없는 좋은 학교. 그렇죠. 저기 맨 끝에 저기 오른쪽에 여기 계단 올라간 친구한테 선물 하나 주시고 저 위에도 잘 보고 선물 한 명 주세요. 예, 저 반짝반짝 손 흔드는 친구 저쪽에게 예. 네. 그렇지, 그렇지. 그 밑에. 우리 1학년 학생이 원하는 학생 주세요 한 명. 자, 이어서 서울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입지입니다. 웹툰과 애니메이션 학교를 비교할 때 1시간 거리에 대학이 있고 부천, 아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에 있죠. 예, 부천 그리고 남산 등 제작사와 적당한 거리에 있어 대학 탐방 그리고 기업 탐방과 체험은 작가 특강, 진로 특강, 작가 양성 프로젝트 등 전문가의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격 있는 서초구에 자리 잡아서 공연과 전시회가 많은 곳으로 서리풀 축제, 서초책 읽는 거리 등 서초구와 협업해서 제가 지금 좀 약간 좀 버벅거리고 있죠. 이해 좀 하세요. 저도 집중이 안 되네요. 예, 체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리풀 축제, 서초 책 읽는 거리 등 서초구와 협업해서 학생들의 재능 기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 한전 아트센터, 서초 문화예술회관 등 예술터가 있어서 다양한 예술체험 활동을 교육에 접목할 수 있습니다. 최신식 시설 기자재 프로그램입니다. 외벽 건물과 운동장을 제외하곤 학생이 교문부터 교실에 들어오는 모든 동선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을 했습니다. 실습장의 스튜디오와 휴게실, 도서관 등을 리모델링하고 그 안에 학생들이 직접 다룰 기자재도 새롭게 구비했으며 신축 건물로 교문, 체육관, 급식실, 계단, 공연장도 올해 모두 완공됩니다. 네, 이미 1차 때 설명을 드렸죠. 다음은 장학금 제도입니다. 총 6종에 걸쳐서 50명 내외로 3,500만 원이 여러분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네, 1학년과 2학년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본교의 장점은 1차 때 설명드린 특색 교육 과정, 그리고 학습 관리, 그리고 오늘 소개한 마음챙김, 특색 교육 프로그램 등과 3차 때 설명드릴 생기부 관리 등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너무
저기 건성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 열심히 잘 듣나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겠습니다. 예. 자, 먼저 몸 푸는 퀴즈 나갑니다. 자, 교감 선생님 혹시 이름 아는 학생? 먼저 손 들었어. 그건 교장 선생님 이름이야. 그래,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도 교장 선생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로 대신할게요.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한 거니까. 이 친구한테 선물 하나 주세요, 양말.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 나갑니다. 자, 스와스 페스티벌 2일간 진행하면서 하는 프로그램 3가지. 아는 사람? 아까 선물 받았죠? 우리가 중간에 검은 반팔. 그게 외쳐주세요. 좀 이따 기회 줄게요. 그 외부인 초청 공연 자, 갔습니다. 자, 거기 끝에. 오케이, 정답입니다. 친구한테 선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주 쉬운 문제인데 3층한테 제가 대놓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3층에 해외 교육 여행 어디로 간다고요? 맨 앞에 앉은 친구. 그 지금 손 흔든 친구. 흰색. 그 앞에. 3층. 거기 지금 막 손 흔든 친구. 어디? 오케이, 정답입니다. 자, 선물 주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자, 국제대회 승격시켜서 우리 학교에서 치르는 실기대회 정식 명칭은 뭐다? 뭐다? 그렇게 없어. 여기 흰 옷. 좀 아쉬워요. 정식 명칭 정확히. 오케이. 저 흰 줄무늬. 스와스. 오케이, 정답입니다. 예. 자, 너무 시간이 길어진 것 같으니까 요만 하고 좀 이따 또 퀴즈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학 입시에 대한 안내입니다. 관련 소개는 진로 진학 상담부장님인 정진영 부장님이 해주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진학에 대한 설명을 맡은 서울 웹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진로 진학 상담교사 정진영입니다. 네, 이제 저희 아마 대학 입시에 대해서도 아직 3년 시간이 남았지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의 대입 전형에 대해서 대한 이해와 진학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술 계열 입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크게 디자인, 만화 애니, 순수 미술로 나뉘어집니다. 그중 만화 애니메이션 분야는 웹툰, 애니메이션, 만화 창작, 게임 콘텐츠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울 웹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서는 이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만화 애니 계열 입시가 갖고 있는 특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미술 디자인 계열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실기 전형이 높습니다. 수시와 정시에서 실기와 비실기의 비율이 65% 대 35%로 나타납니다. 일반 미술 계열의 경우 수시가 75대 25, 정시가 90대 10임을 고려하면 만화 애니 계열은 비실기로 진학할 수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실기 전형은 수시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정시의 경우는 대부분 수능 100% 반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만화 애니 계열이 있는 아마 대학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세종대, 상명대, 경기대, 한국예술종합학교, 홍익대 등이 있습니다. 만화 애니 계열은 현재 수시에서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상명대와 홍익대에서는 정시에서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시 전형의 종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만화 애니 계열 대입에서 수시는 크게 실기 위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형의 이름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실기 위주 전형은 실기가 중심인 전형으로 학교마다 세부적인 전형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기 일괄 전형은 실기와 교과와 면접을 일괄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또 실기 다단계 전형은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를 일정 배수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와 비교과를 모두 포함한 학생부와 면접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홍익대의 경우 미술활동 보고서가 평가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생부의 전 과목을 정성평가로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대학별 논술고사와 교과 중심으로 선발합니다. 상명대에서 올해부터 게임 전공과 애니메이션 전공의 경우 논술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2025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만화 애니 계열의 모집 현황을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수시와 정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 중심으로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종대의 경우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47명을 선발하고 정시에서는 수능 100%로 2명을 선발합니다. 세종대가 수시와 정시에서 비실기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 반면 상명대 천안 캠퍼스의 디지털 만화 영상 전공은 수시와 정시 모두 실기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상명대 서울 캠퍼스는 게임 전공과 애니메이션 전공 모두 수시에서는 교과, 종합, 논술로, 정시에서는 비실기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논술 전형으로도 게임 전공 3명, 애니메이션 전공 2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혹시 논술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익대 세종 캠퍼스의 경우 영상 애니메이션 학부는 수시는 실기 전형, 정시는 비실기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게임 학부에서는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정시에서는 비실기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홍익대의 경우는 수시와 정시 모두 미술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경기대와 명지대의 경우 수시와 정시 모두 실기 위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정시에서 수능 반응 비율이 다른데요. 경기대는 30인 반면에 명지대에서는 수능이 60이고 실기가 40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마다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이 해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집 요강이 나오면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광문화산업대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청광문화산업대의 경우 애니메이션 전공은 모든 전형으로 모집이 진행됩니다. 반면에 웹툰 만화 콘텐츠 전공과 게임 전공은 정시에서 실기 전형이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면접이 진행되는데 학생부와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과 실기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선발 인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경우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반 전형에서는 1차에서는 실기와 교과, 2차에서는 실기와 구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3명을 선발하는 특별 전형에서는 3D 특기자를 선발합니다. 포트폴리오 제출과 함께 내신 20, 실기 40, 구술 40으로 선발합니다. 네, 다음. 네. 아마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그럼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을 갖추어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성적대별 지원 대학을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경우는 전 과목을 다 보는데요. 1, 2등급, 세종대의 경우 2등급, 그 외에 경기대, 상명대, 중앙대 등은 3, 4등급 정도의 성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수시 실기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이 반영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학생부 반영 과목 역시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명지대는 국어 영어를 반영하고 중앙대는 국어 영어 사회, 홍익대는 국어 영어와 사회 수학 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해서 반영합니다. 한성대와 호서대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반영하고 경기대, 대진대 등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모두를 반영합니다. 명지대와 상명대는 전 과목을 반영하는 반면 모건대는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설명 들으시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하여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네, 교과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목을 말하고요. 비교과는 그 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말합니다.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등이 이에 포함이 됩니다. 서울 수도권의 주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교과는 3등급 이내로 준비를 해야 하고 전 과목을 정성평가하기 때문에 모든 교과에 충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서류로 100% 정성평가하는 서류형과 단계별로 진행하는 면접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면접형은 1단계에서 3배수 내외로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주로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이 충실한 학생부를 만들 수 있도록 2교사 5학생 관리제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실기 위주로 전형으로 진학을 준비할 경우에는 내신 성적과 함께 실기가 반영되기 때문에 내신 성적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기 위주의 전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단계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1단계에서 내신으로 일정 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실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신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실기 위주 전형은 수시 모집 정원의 60에서 70% 정도 되고 실기력이 상위 5% 이내 들어야 합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기 실력 함양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과 세특, 동아리, 진로활동, 봉사활동 등 학생부를 잘 챙겨야 하고 홍익대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예종은 입시에서 포트폴리오를 보기 때문에 여러 전공 수업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청강대 특별전형을 고려할 경우에는 이를 대비해서 어학 점수와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모전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시 전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시 전형은 수능 위주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실기 위주 전형은 수능과 실기고사 성적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선발합니다. 수능의 반영 비율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모집 용량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은 비실기 전형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합격자의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홍익대 영상 애니 전공이나 세종대의 경우에 2, 3등급 초반이 나와야 하고요. 홍익대 게임 그래픽이나 상명대의 경우 3, 4등급 초반의 등급이 나와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만화 애니 계열 대학 진학 안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료 준비해주고 또 발표해주신 우리 정진영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어서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교무부장님인 최경숙 부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 및 면접 평가 안내를 맡은 교무부장 추경숙입니다. 네, 입학 요강 첫 번째는 모집 학과 및 정원입니다. 모집 요강 9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웹툰 애니메이션 계열 내학급 80명, 게임 컨텐츠과 한학급 20명 정원입니다. 모집 지역은 전국 단위 모집입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 및 접수 방법입니다. 모집 요강 1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공통 서류 중 입학 원서의 경우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는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고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와 검정고시를 통한 지원자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입학 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서울 웹툰 애니고에 직접 제출하셔야 됩니다. 검정고시를 통한 지원자, 고입 특례 대상자 등의 서류 제출은 홈페이지에 올린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개별 질문을 통해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특별 전형 관련 서류입니다. 미래인재 전형은 교과 성적 및 수상 경력이 제외된 학교생활기록부 2를 직접 제출해야 하고, 스와스 인재 전형은 교과 성적 및 수상 경력이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 2를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검정고시 지원자의 경우는 성적 증명서로 대체하게 됩니다. 가산점 대상자의 경우는 가산점 관련 서류들을 원서 접수 기간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 전형 지원자 중에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는 교과 성적 및 수상 경력이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 2를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전형 방법입니다. 모집 요강 10페이지입니다. 특별 전형 및 일반 전형 모두 학과를 2개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툰 애니계열 1지망, 게임 컨텐츠과 2지망으로 지원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특별 전형의 평가 요소는 출결, 봉사활동, 심층평가이고, 심층평가는 실기평가, 교과 성적, 면접으로 나뉩니다. 일반 전형은 중학교 고입 전형 총점 성적이 높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결은 20점 배점에 미인정 결석 1일당 2점씩 감점됩니다. 심층평가는 실기평가, 교과 성적,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전형별로 심층평가 항목 배점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전형별 심층평가 총점은 70점으로 동일합니다. 심층평가 중 교과 성적의 배점은 30점이고 웹툰 애니 계열과 게임 컨텐츠과의 스와스 인재 전형에 해당됩니다. 교과 성적의 평가 과목은 필수 과목인 국어, 영어, 선택 과목은 수학, 과학, 사회입니다. 사회 과목의 역사 포함입니다. 새 학기 동안 동일한 세 과목을 선택하시면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의 성적을 평가하게 됩니다. 즉, 세 과목의 3학기 성적, 총 9과목의 성적을 평가하게 됩니다. 과목별 성취도 환산 점수는 A는 5점, B는 4.5점 해서 0.5점씩 감점됩니다. 교과목 선택의 예를 보시면 표와 같습니다. A의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을 선택한 경우이고 B의 경우는 국어, 영어, 과학을 선택하신 경우입니다. 선택 과목인 사회와 역사는 두 과목 중에서 무조건 사회를 우선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시는 C의 경우처럼 사회가 세 학기의 성적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세 학기 모두 사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D의 경우처럼 2학년 1학기와 3학년 1학기에 사회와 역사 두 과목 성적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사회를 선택하셔야 하고요. 2학년 2학기에 사회가 없고 역사가 있는 경우에는 역사 선택입니다. 과목을 선택하실 때 기재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형 일정 및 장소입니다. 모집 요강 1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특별 전형의 원서 접수는 11월 22일 금요일부터 11월 25일 9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주말에 접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금요일과 월요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특별 전형의 심층평가는 11월 26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첫 번째, 이중 지원 금지입니다. 고입은 지원하는 시기에 따라서 정기, 후기로 나뉘는데 정기고는 본교를 포함한 과고, 예고, 서울미고, 체육계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이 있습니다. 전국의 정기고등학교 중에서 한 개의 학교만 지원 가능하고 접수 일자 및 전형 시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 범위는 서울특별시 관내 고등학교는 물론 다른 시도 소재 모든 고등학교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시를 보시면 다른 지역 애니고와 본교에 같이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기고에 합격 후에 후기고에 지원할 수 없으며 합격 후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입니다.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불합격 후에는 본교에 지원 가능합니다. 본교 특별 전형에 불합격 후 본교 일반 전형에 지원 가능하고 본교 일반 전형 불합격 후에는 후기고에 지원 가능합니다. 본교 특별 전형 및 일반 전형에 불합격 후에는
다른 특성화하고 미달 학과에 지원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기재 착오 또는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책임지며 제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과 성적의 평가 과목을 선택하실 때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유의사항은 입학 전형에 관련된 증빙 서류는 사본을 제출하며 원본은 지참하여 접수 담당자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받은 후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전형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신입생 선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심층평가 일정 안내입니다. 8시까지 입실 완료이고요. 12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실기평가가 진행됩니다. 점심은 수험생이 별도로 준비하셔야 하고요. 점심시간 이후 13시 30분부터 면접이 진행됩니다. 실기평가를 응시한 본인 자리에서 점심 식사 후에 면접고사 준비를 하고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험 번호는 접수 순서대로 부여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랜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수험 번호와 접수 번호는 아마 다르실 겁니다. 심층평가 일정은 수험생 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서 변경 사항 및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심층평가 당일 등교 안내입니다. 학교 내 주차는 불가하므로 차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는 학생을 내려주신 후에 바로 출차하셔야 합니다. 출근 시간대에 저희 학교 주변 교통 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학교에 여유 있게 도착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수험생을 제외한 학부모님 등은 교내 체류가 불가하십니다. 면접평가 안내입니다. 면접평가 영역은 총 3가지 영역입니다. 첫 번째, 소통, 협업 및 발전 가능성 영역. 두 번째, 소질과 적성 영역. 세 번째,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컨텐츠 기본 소양 영역입니다. 면접 진행 안내입니다. 실기평가를 본 교실에서 면접지를 받고 15분 정도 생각을 정리하신 뒤에 면접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면접은 3명이 한 조로 면접실에 입장합니다. 한 문제당 2분씩의 시간이 주어지고 30초 추가 발언 시간이 있으므로 한 명당 총 6분 30초의 제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제한 시간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입생 입학 전형과 면접 평가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었어요? 반복 학습하는 의미에서 퀴즈로 답하는 걸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대학 입시 정시가 아닌 수시 전형에 있어서 4가지 유형 아는 사람? 그 앞에. 예, 맞습니다. 실기 위주,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그렇게 4가지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 애니고에, 왜냐하면 전형이 좀 앞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애니고에 1차에 떨어지면 본교에 지원할 수 있다 없다? 3층. 오케이. 자, 여기 맨 뒤에 오케이. 반팔 오케이. 할 수 있다 없다? 정답입니다. 네, 할 수 없지요. 네, 어디든 전국에 있는 어느 애니고든, 그리고 뭐 서울 미고도 그렇고 거기에 무조건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 학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네,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우리 학교 수아스 인재 전형에 반영하는 그 중학교 교과 5가지 아는 사람. 오케이, 거기 검은 반팔. 아까 틀렸어. 한번 기회 더 줄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역사. 계속 틀리는데요. 네,
여기 저기 모자 쓰신 아버님 학생인가? 모자 쓴 친구 이게 안 보이니까 학생 오케이. 미안해요. 듣기 좋아가지고. 국영수 사과. 오케이 정답입니다. 네. 아까도 학생이었는데 지금 또 다시 보니까 아무 어른스러워 보여가지고. 자, 국영수 과학사회 또는 국영수 사과인데 여기서 강조했죠. 사회랑 역사랑 충돌이 되면 같은 학기에 들었다면 무조건 뭐다? 무조건 사회입니다. 이걸 기록 잘못해서 혹시 불합격 처리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목 기재와 그 부분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서울 소재 학생들은 선생님이 그거를 기록을 뭐 해주거나 뭐 할 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네, 퀴즈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또 중요한 면접 연습 방법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예. 물론 이 면접 연습 방법이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나옵니다만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조금 뭐라고 할까요? 저희 학교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건 거고, 또 저도 들었는데 대학교의 면접 때문에 그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어떻게 학원을 다녀서 연습을 하는지 그 면접 연습을 했던 그 대학생에 대해서 얘기 들었는데 우리 학원은 안 맞다. 그러니까 학원은 가지 마셔라. 알겠습니까? 교감쌤이 제시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더라도 요 방법과 아니면 또 별도로 본인 생각이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얼마든지 다르게 연습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면접에 대해서 비중을 두는 건 여러분들 보통 독서는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유도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표현이란 말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현 많이 했죠? 뭘로 했죠? 손끝으로 많이 했죠? 시각적으로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은 또 책도 좀 많이 보고 생각을 또 많이 해서 직접 언어적인 표현을 하라라는 부분에서 면접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통 자기가 하는 그 말에 있어서는 스스로 약속을 지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역별의 연습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한다, 앞으로 뭘 할 거다, 이런 부분들도 스스로 말을 뱉고 연습을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약속의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대학교 가서도 면접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직할 때도 면접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승진할 때도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면접을 많이 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승진하는 사람은 면접을 꼭 본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것들은 교감생도 면접을 많이 직접 참여를 해봤고 면접관으로 또 이렇게 평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걸 바탕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넘겨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 체크입니다. 아까 몇 분이라고 그랬죠? 총 몇 문제? 3문제 6분. 그럼 한 문제당 몇 분? 2분. 그럼 저 시간 체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핸드폰에 타이머 있죠? 타이머 놓고 무조건 연습하면 됩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내 생체적인 시간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많이 연습하면 거의 잘하는 친구들은 거의 땡 맞추고 좀 약간 차이 나는 친구는, 많은 친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5초 차이가 납니다. 이걸 왜 하라고 하냐면 그 시간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만 군더더기 없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네. 꼭 시간 체크를 하셔라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3문제였고 추가 발언 몇 초 준다고? 30초 더 줍니다. 알겠죠? 몇 명이 같이 본다고? 3명이. 총 걸리는 시간 몇 분이냐면 약 20분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상 시간은 그 타임마다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5분 이상 줄 겁니다.
구상지를 줄 거예요. 문제지를. 미리 줍니다. 15분 동안 구상하고 물론 거기다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들어와가지고 그 구상지는 면접 문제를 참고하는 거지. 그걸 뭐 여러분들 쓴 걸 읽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좋지는 않을 수 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세 가지 정리 표현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을 할 때 물론 저기서 마지막 면접에 대한 시나리오 부분 소질과 적성이었나 그 부분에서 시나리오 부분은 세 가지로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라. 왜? 첫 번째는 면접관입니다. 면접관이 한 교실 안에서 상대하는 친구들이 3, 40명이에요. 같은 질문에 대해서 잘 들릴까요? 세 가지로 요약하면 어떨까요? 귀에 잘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로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연습을 할 때 세 가지 A, B, C로 나눠서 설명을 할 때에 자기가 이 세 가지가 다른 질문에서도 A, B, C 어떤 문제 A, B, C 있으면 이 A와 C와 어떤 B들을 융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습관이 들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와 저쪽 질문에 대한 한 가지 이런 것들이 융합이 돼서 그 질문에 대해서 거기서 바로 답변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답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뭐뭐 세 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는, 두 번째 B는, 세 번째 C는 이렇게 답변해요. 근데 이거 세 가지보다 더 추가로 뭔가 하고 싶어. 그러면 추가로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이렇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가 되나요? 자,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거울 보고 연습이죠. 그렇죠. 왜 거울 보고 연습하라고 할까요? 그렇죠. 내가 이제 그 거울 보고 연습하라는 건 내가 말을 할 때 웃고 있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 뭔가 이렇게 뭐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이게 사실은 내 머릿속에 상상이 되냐 안 되냐 잘 안 돼요. 말하기 바빠서. 근데 거울을 보면서 하게 되면 내가 웃으면서 말하면 내가 너무 인상이 좀 안 좋은데 면접관 기분이 나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이왕이면 웃으면서 말해라. 내 얼굴을 어떻게 해라? 웃는 인상으로 바꿔라. 어렵죠, 그죠?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거울을 저걸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여러분들 책상 앞에 얼마나 크게 요만한 크기로 놓고 앉으면 딱 보일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 녹음과 영상 녹화인데 목소리 녹음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할 때 2분 동안 하는 그 부분을 여러 번 연습을 하다 보면 에 아마 저도 사회 보면서 특정한 뭔가가 있을 거예요. 반복되는. 여러분들도 있어요. 생각하다 보면 계속 이런단 말이야. 그거를 내가 말할 때는 인지를 못하는데 저 목소리 녹음을 들으면 그냥 인지가 돼요. 나도 듣기 싫은데 면접관님은 어떨까? 그런 것들을 의식을 하다 보면 자 웃어야지요. 소리 안 내야죠. 이거 연습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대학 면접 때건 뭐 논술이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승진이든 입사든 그런 때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참고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 들어보세요. 너무 목소리가 좋아요. 너무 훌륭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봤나요, 여러분들? 네. 그래? 목소리 어떻던가요? 좋아요. 야, 대단한 자신감을 갖고 있네요. 처음에 아마 되게 거북할 겁니다. 그것도 익숙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상 녹화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항 만들기인데요. 이 문항에 대한 거는 제가 좀 이따 만드는 거는 좀 보여드릴게요. 다만 여기서 이제 면접 답안을 내가 만들어서 그거를 한번 답변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답안을 만들어 놓고 그걸 외우다시피 해서 여러분들 답변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물론 외우기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연습할 때는 여러분들 통학할 때 지하철에서 응얼응얼 말로 조금씩 뱉어야만 됩니다. 생각 가지고 연습이 안 돼요. 그건 아웃풋이 아니고 그건 생각이에요.
말로 조금씩 웅얼거려야만 이게 아웃풋이 되면서 연습이 되는데 이때 내가 적었던 답안하고 틀려도 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새로운 답안이 나올 수 있도록 즉흥적인 연습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더 좋은 답안이 나와요. 오케이?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답안을 외우지는 말되 그 답안을 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방향성 있는 것들로 고민해 보면서 아 이렇게 답변한 것도 괜찮은데 은연중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라. 그러니까 외우는 거하고 여러분들 두성으로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요. 알겠습니까? 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거는 다음에 보여주는데 그리고 저 열정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학교에 들어오고 싶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고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기타인데요. 중요한 부분인데 질문은 하나의 질문 안에는 한 가지가 있지 않아요. 꼭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지를 미리 준다고 했죠. 구상지를 준다고 그랬어. 근데 막상 이제 나 두 가지 이거 꼭 챙겨서 답변해야지 이랬는데 딱 안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이게 굳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 나는 다 잘했다 하고서 집에 기분 좋게 가고 있는데 하나 빠뜨렸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점수 좋게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꼭 몇 가지다? 두 가지 이상이다. 그거를 연습할 때 꼭 챙기면서 해라.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선 처리입니다. 어떤 친구는 면접관 보기가 두려워서 땅을 쳐다보는 친구, 어떤 친구는 면접관한테 나의 이미지를 심어주겠다고 레이저를 발사하는 친구, 뭐 다양합니다. 면접관한테는 웃으면서 보는데 나는 본의 아니게 면접관이 친근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면접관이 받아들이기에는 레이저를 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시선 처리는 어디를 하냐면 여기 코 밑에 있죠. 여기 뭐 인중이라고 하나요? 여기를 보고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어요? 그리고 면접관님이 이렇게 얘 말 잘한다 이렇게 끄덕끄덕 그려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면접관 선생님들한테 잘 못하더라도 고개를 끄덕여줘라라고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갖고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생각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저기 자동 발사가 되면서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라. 긴장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듣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거를 이제 타이밍을 이렇게 끊으면서 이렇게 좀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다음은 갈등의 면접에는 또 늘 갈등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요. 승진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거는 소통과 협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갈등에는 정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왜 정답이 없느냐? 공감과 협력,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묻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저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친구와 친하게 잘 할 겁니다. 이런 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어떤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도 세 가지 방법으로 아까처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무조건 세 가지라고 그랬어. 그게 딱딱딱 떨어져야만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어떤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저기에는 없죠. 잘 들어요. 연습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면접관이 있어야 되겠죠. 연습할 때 제대로. 그 면접관이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 대단한데요. 선생님? 좋아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물론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바로 부모님, 형, 누나, 언니. 여기 이제 부모님들도 같이 와 계시고 또 학원 선생님들도 와 계실 텐데 학생들 혹시 연습시킬 때 너 왜 그거밖에 못하니? 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 잔소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호응해주고 끄덕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좀 더 조금만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 많으면 세 번 하세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학생이 부모님 앞에서도 뭐 하여튼 선생님 앞에서 할 때 제일 처음에 못해요. 진짜 못해요. 그런데
두 번째 할 때는 좀 나아진 걸 느껴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나아졌다는 거, 부모님도 그렇게만 느껴주면 돼요. 그리고 정작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경험을 해보면 면접관 앞에서 할 때는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학원 선생님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부모님과 학원 선생님도 직접 해보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 좀 잘 응원해 주기 바랍니다. 그거 연습시키다가 괜히 싸우지 마시고 등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면접관 입장에서 답변하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질문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면접에 대한 질문에 대한 거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시 질문입니다. 넘겨보세요. 제일 첫 번째가 소통, 협업, 발전 가능성입니다. 요 영역에서는 이렇게 질문이 나갈 수 있다. 어렵죠? 먼저 위아래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죠?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은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험생 A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본격 입학 후 목표는 무엇인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기도 갈등 상황 한번 봅시다. 5명의 학생이 해외 공모전 예선에 출품할 때 작품 준비 중에 있다. 주제자 선정에 있어 B 학생이 학급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을 주제로 선정하려고 한다. 근데 본인이 A인 입장에서는 해외 대회인 점을 고려해서 다양성을 고려해서 청소년의 고민을 주제로 삼고 싶어 하지만 B 주장이 너무 강하여 주제 선정에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라고 할 때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 저는 세 가지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B 학생의 입장에서, 두 번째는 본인인 저의 입장에서, 세 번째는 다른 친구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B 학생의 입장에서 이 친구가 왜 이러한 한국 문화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지 얘기를 듣고 그 친구가 하려고 하는 주제가 뭔지 같이 친구들과 논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저에 대한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B 학생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한테 5명이잖아요. 다른 친구들에게 이해를 시켜 설득을 합니다. 마지막에도 세 번째, 그래도 서로 간에 의견 상충이 된다면 다른 친구들한테 의견을 제시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너무 답변이 현찮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저런 목표에 대한 것도 뭐 이거 세 가지로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이거 세 가지로 해도 돼요. 알겠죠? 제가 좀 전에 한 거 한 1분 아마 차이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것도 1분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2분의 시간과 그 다음에 꼭 세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이 목표도 마찬가지, 저의 목표는 무엇입니다. 근데 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계획은 뭐고, 두 번째 계획은 뭐고, 세 번째 계획은 뭐다. 또는 단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실천에 관계되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해서 또 할 수 있겠죠. 방법은 되게 다양하다. 알겠습니까? 자, 평가 영역 중에 첫 번째 넘어가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소질과 적성, 포트폴리오 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화면 넘겨주세요. 네, 포트폴리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 속 작품의 핵심적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작품 속 설정 인물을 표현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겼나요? 고요. 나 포트폴리오가 없는 경우라면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분야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나요?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보람된 경우를 설명해 주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예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은 나올 수 있구나라는 예시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앞쪽에 해당되는 부분과 뒤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내가 포트폴리오 가지고 뭐 얼마든지 여기서에 대한 예상 질문은 나올 수가 있어요. 작품을 보면서 뭔가 면접에 뭐가 궁금해할까? 그리고 앞쪽에서 소통과 협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갈등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발전 가능성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는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질문을 던지더라도 거기서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한 5가지 정도 각 그 평가 영역별로 5가지 정도면 충분하게 여러분들 ABC를 하다 보면 그 문제를 못 만들었더라도 융합해서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됐죠? 이거 뭐 굳이 뭐 시범 안 보여도 되겠죠? 넘어갑시다. 이제 마지막 기본 소양에 해당되는 부분, 시나리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 보여주세요. 이거는 작년에 이 자리에서 보여줬던 예시 문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시 문구가 더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그대로 한번 참고로 다 보이나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기운이 딸려서 아까도 이게 화면에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아서 좀 서툴렀는데 이건 여러분 한번 지금 읽어보세요. 뭐 크게 읽어도 좋고요. 제가 좀 약간 더워서 그러니까 잠바를 좀 벗어도 될까요? 예. 틈새로 한 할머니가 소한마를 끌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소의 곁에 앉아 뜨개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소 할머니네 손으로 아주 잘 타는데요.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알아요. 할머니 아버지 소의 값을 저도 잘 드릴게요. 얼마니까 알아요. 이거를 제가 3층도 잘 보이죠? 잘 보이죠? 잘 보이면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왜 할머니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게 뭐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만들면 돼요. 이 이후에 전개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약간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2분 동안 답변해 주세요. 라고 할 거야. 근데 이게 이걸 왜 예시로 끌어들였냐면 이 원 그 책에는 내용에는 사실은 소라는 친구도 애완견처럼 애완우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이 소를 열심히 집에서 키웠는데 친구가 없어서 우시장에 나와서 친구들과 대화하라고 나왔던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다른 방법으로 전개할 수는 있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시나리오 책을 앞부분 표지만 보다 왔어요. 시나리오에는 거기에도 뭐가 있어? 갈등이 있어. 인물 간의 갈등. 또 뭐가 있을까요? 위협이라는 게 있고요. 자기 생명과 관계되는 그건 자연이 될 수도 있고 사람끼리 간에 될 수도 있고 그건 얼마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반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너무 뻔한 거라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그렇죠. 재미없으니까 그런 어떤 반전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그 시나리오 관계되는 거 두 번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그림으로도 제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뭐랄까 잘 그린 건 아니고요. 그 챗GPT에서 그냥 빨리 그냥 이렇게 그려줘라고 한 겁니다. 자, 저기 있는 닭은 울타리 안에 있지요. 그렇죠? 저 닭은 멀리 보고 있지만 울타리 안에 있어요. 저게 닭이 진짜 닭이냐? 닭이 아닌 다른 걸로 비교했을 때 어떻게 틀려질지 한번 봅시다. 저 울타리는 저 닭을 보호해주기도 하죠. 그렇죠? 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예, 쥐가 너무 커요. 쥐를 아주 생쥐를 줄여줍시다. 그럼 저 울타리는 울타리 역할을 할까요? 그리고 저 쥐는 저 울타리 안에 있어도 울타리 안에 있는 쥐로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얼마든지 밖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얘의 서식처는 울타리 아니라 바뀐 거겠죠. 그래서 안에 잠깐 들어온 거겠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이 호랑이는 동물원의 호랑이일 수도 있겠지만 얘는 울타리를 쉽게 넘어다니는 친구고 닭을 잡아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포식자일 수도 있고. 자, 다음 넘겨주세요. 사람입니다. 자, 사람은 저 울타리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울타리 밖으로 넘어서 용기 있게 도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울타리 안에서 아주 평범하게 나는 세상 받기 무서워서 그냥 울타리 안에서 살겠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빠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또 엄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더 얘기하면 또 그 부모님도 고단해질 수 있으니까 예, 부모님들도 힘들게 사는 분들입니다. 예. 자, 저렇게도 볼 수 있고요. 아까처럼 그 세 가지 동물을 저 울타리 안에 놓고 사람이 저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육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뭐 잡아먹기도 한다거나 그럴 수 있지만 이 동물들이 동물농장에 있는 뭐 의인화를 시킨다고 하고 저 사람을 안에 놓고 저 바깥에 뭐 호랑이, 닭, 쥐들이 저 사람을 안에서 울타리 안에 놓고 어떻게 한다?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여튼 이거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띄워놓으면 다양한 시각에서 닭 한 마리를 놓고도 얼마든지 확장해서 저 울타리도 얼마든지 확장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깊이 있게 뭐 심리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철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야기로서 재밌게 접근할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나리오와 관계되는 부분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러면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그럼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내서 내가 연습을 하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모님하고 상의도 하고 선생님하고도 상의도 하는데 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예. 자,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요, 제가 챗GPT에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저 문제 제가 챗GPT에 어떻게 질문을 던졌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울 웹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수험생으로 면접 준비를 하고 있어. 면접관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나리오 문제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 배경은 2030년 달나라 여행을 배경으로 가족이 놀러 갔는데 중력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묘사해 줘. 라고 했더니 얘가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2030년 가족이 함께 달나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우주선을 뭐 어쩌고 해서 뭐 했고 그래서 했는데 얘가 이제 문제를 또 구체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주는데 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전개될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그걸 구상을 해서 재밌게 엮어내는데 좀 뭐라고 할까요? 뻔한 그런 스토리가 아닌 좀 새로운 걸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닭을 사람으로 하는데 뭐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상황을 바꾸라. 자, 두 번째 또 넘겨주세요. 자, 같은 학교에 입시 수험생으로 면접을 보는 상황에서 두 명의 고등학교 학생 인물 설정 속에 친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보고 도덕적 갈등의 시나리오를 제시해주고 이어 시나리오를 전개할 수 있는 면접 질문을 만들어줘. 왜냐면 아까 앞쪽에 시나리오 만들어주고 나서 그 뒤에 면접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세 가지로 만들어줘서 좀 또 면접 질문 만들어줬는데 똑같이 뭐 또 1, 2로 이렇게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첫 번째니까 그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문제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무료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다만 완벽하지 않다. 거기에 덧붙여라. 나머지 아까 발전 소통과 협업에 대한 갈등 부분, 발전 가능성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해당되는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돌려보는 방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넘겨주세요. 뭐 이제 세 번째는 서로 대화하는 거니까 그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야 그냥 귀찮으니까 마음대로 만들어줘 해서 또 만들어 준 겁니다. 제가 존댓말 써준데 얘는 계속 반말하고 있어. 거의 친구처럼 하고 있으니까요. 넘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체크해라, 세 가지 표현해라, 세 가지로 정리해라, 거울 보고 연습해라, 그 다음 목소리 녹음해라, 영상 녹화해라, 그 다음 문항 만들게 해라, 면접답을 만들었는데 꼭 그대로 하지 마, 외우지 말고 그거를 어떻게 해라, 더 확장을 해서 직접 두성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기타 요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거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뭐 없다고 하니까 퀴즈는 이걸로 좀 넘어가고요. 다음 거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자, 예상 경쟁률 제한입니다. 궁금하죠? 궁금하죠? 네. 자, 일단 다음 화면 살짝 넘겨주세요.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네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참고할 것은요. 참고할 건 과를 구분하지 않았다. 전체를 통틀어서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모집 인원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띄워놓고 하면 좋겠으나 그거는 참고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준비해주고요. 마이크 2개 빨리 준비해주시고, 예, 두 분 올라오세요. 질문하는 친구들한테는, 학생들한테는 선물 무조건 주는 걸로 하세요. 자, 저쪽에 끝에 앉은 친구인가 학생인가요? 학부모님이세요? 예, 질문하시죠. 네. 네.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과목을 선택해? 네, 역사가 3학기가 있더라도 네. 어떤 학기든 사회가 있으면 무조건 그 학기는 사회가 우선입니다. 아, 그러면 2학년 때는 역사를 두 개 학기를 선택하고 3학년 때는 그럼 사회를 그러니까 선택해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에는 사회가 없고 역사만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역사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3학년 1학기에 사회와 역사가 있어요. 네. 예, 그때는 사회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님에게도 선물을 드리세요. 예. 자, 뒤에도 질문할 기회를 좀 주고요. 뒤에다 한번 질문할게요. 일단 여기 가운데 검은색 공책 들고 있는 친구. 다시 한번 마이크 대고. 아니, 앉아서 해도 돼. 앉아서 해도 돼요. 괜찮아요. 앉아서 하세요. 교회 수상 가산점을 받으려면 상장이 아닌 수상실적 증명서로도 가능한가요? 수상실적 증명서 그거 발급받을 수 있어요? 네. 가능한 거겠지. 예, 가능합니다. 예, 선물 주고요. 네, 아버님이 흔드셔가지고 아버님 한번 질문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 예. 위에도 질문할 분 좀 선택을 해주세요. 네, 면접 관련 질문인데요. 예. 아까 3인 1조로 들어가게 됐는데 예. 질문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있더라도 예.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 대답의 그 범위가 비슷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발표하는 친구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불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예, 질문 잘해주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저희가 그렇지 그걸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놓친 것 같아요. 자, 면접 질문이 몇 개 있다고 했죠? 3개 있죠. 학생 몇 명이라고 했죠? 3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면접관 입장에서 들어오면 맨 먼저 왼쪽에 있는 친구 먼저 답변하고 그 다음 답변하고 세 번째 친구가 답변하고 두 번째 질문은 가운데 있는 친구가 먼저 답변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답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친구가 답변하고요. 세 번째 질문은 맨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친구가 답변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순서고요. 30초는 그냥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먼저 답변할 친구가 있으면 먼저 답변하도록 이렇게 추가 발언. 이해가 됐나요? 예. 그 3층에 거기 맨 앞에 앉은 학생인가요? 아, 그래요. 그럼 거기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선택한 친구 먼저. 전달해 주세요. 크게. 큰 목소리 해줘도 되고. 선호 라운드 드릴 때 순서가 있는지
따로 순서는 상관없고 주어진 조건이 다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다음 여기 친구 여기 3층에 저 친구. 3층에 여기 맨 앞에 있는 친구. 네. 한번 큰 소리 한번 해봐요. 예.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기 평가를 본 교실에서 면접 준비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한 교실에 들어간 친구들한테 똑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똑같은 시점에 다 같이 문제를 나눠주고 똑같이 시간 체크하고 생각한 다음에 다 같이 면접에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면접실이 여러 개가 동시에 운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됐나요? 예. 선물 좀 주시고요. 예. 자. 그래, 오케이. 베개들과 그래. 알았어. 네 열정을 높이 사서 질문. 저 포트폴리오 지참할 때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거나 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림을 따로 정해져 있나요? 그림을 그릴 때 자 설명합니다. 특정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뭐 펜아트도 상관없고 뭐 모작도 상관없는데 다만 모작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어떤 그림을 모작했는지 출처를 남겨주고 그래서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이면 돼요. 네. 자 추가적으로는 포트폴리오가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고 대표되는 작품들을 좀 적당하게 갖고 와야만 면접이랑 관계 연관됩니다. 자 거기 그 핸드폰 든 친구 중에 저기 오른쪽 그래 거기 한번 질문하세요. 이제 자이 친구하고 한 번만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그 미래 들어봐. 이거 내거. 그 미래인재 전형에 그 수아스 실기례정 수상한 거 가산점만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학교에서 상 받은 것도 가산점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잠시만. 자 잘 정리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저 미래인재 전형에는 교과 성적 및 수상 경력 제외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수상 경력 제외는 그럼 상장을 받아서 가산점을 받는 그 가산점이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따가 그러면 개별적으로 그래요. 가산점 담당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그래요. 거예요. 그거는 내려오세요.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더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오케이 모자 쓴 친구 모자 쓴 친구 그래. 잠깐만 마이크. 그 면접 때 그 맨 처음에 보는 사람이 다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네. 그때 맨 처음에 보는 사람이 나중에 뒤로 미룰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발언을 네.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미루지 않고요. 왜냐하면 충분히 구상제를 줬기 때문에 그냥 공평하게 돌아갈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질문은 이쪽 제 기준으로 여러분들 일단 오른쪽이지만 이렇게 앉아 있는 친구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예. 자 아쉽지만 이렇게 질의응답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차 설명회가 여러분들한테 입시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되게 잘 도움이 됐나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요. 자 3차 입학 설명회 광고하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시고요. 11월 8일 금요일 날 같은 시간 오후 6시에 이곳 같은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3차 설명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관리 부분과 그 다음에 학과별 교육과정 안내 그리고 학과별 질의응답 작년에도 3차 때 이 학과 질의응답이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여를 해 주셔야만 아무래도 여러분들 입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자, 제3차 입학 설명회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차 입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가산점 물어보신 분.